예, 결승 3차전 리뷰고요. 이제 뭐 그죠. 한 경기 한 경기 이 절반 조금 못 지났지. 뭐 어떤 의미로는 절반이 넘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만약에 베이거스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면은 절반 좀 지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7차전의 시각으로 봤으면 아직까지 절반 조금 덜 지난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연장 끝에 이제 승부가 나게 됐었는데 요 경기는 5대 4로 그죠?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결국 이제 캐롤라이나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피리어드까지만 봐도 4대 0인 이제 엄청난 리드를 가지고 2점을 가져갔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3피리어드를 이게 애지간해선 지기 힘들겠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따봤을 때 결국 이제 3피리어드에 이제 굉장히 또 맹추격을 해내면서 캐롤라이나가 이제 넉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장 끌고 왔고, 연장에서도 결국 이제 좀 서로 괜찮은 찬스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주고받다 결국 이제 2차 연장에서 이 포인트 샷이 이 굴절이 보드 쪽의 굴절이 좀 빠르게 튀게 되면서 이제 굴절골이 들어가는 좀 행운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베이거스가 두 경기 연속 멀티골 리드를 내주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었네요. 사실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캐롤라이나가 멀티골 리드를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거스가 멀티골 리드를 내주게 되면서 이제 멀티골 리드를 가져갔던 팀들이 모두 이제 패배를 하는 그림이었는데 요 경기도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5대4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3차전 상황별 승률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 46승 11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측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시드, 지금 이제 베이거스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이제 하위 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번 2대1 리드를 잡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승 6패 승률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만은 이게 왜냐하면은 하위 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4차전을 져버리면 2대2가 되고 결국은 이제 상위 시드 홈에서 두 번 더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역대 전적을 바라봤을 때는 베이거스 쪽으로 많이 웃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다음 경기를 만약에 캐롤라이나가 이겨서 만약 2대2가 되면은 확률이 쭉 떨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세 경기에서 25골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이제 많은 골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이제 좀 수비적으로 두 팀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좀 저득점 경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한두 경기 정도는 사실 이런 경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 결국은 좀 근소한 점수 차인 것은 똑같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대0, 2대1 이런 느낌의 게임도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경기보다는 그냥 이제 엄청난 좀 득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첫 3경기에서 25골이 나왔는데 이게 역대 스탠리컵 결승전 첫 3경기, 첫 3경기까지의 골 숫자를 기준으로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더라고요. 1981년에 30골, 그리고 1932년에 28골, 그리고 1973년에 27골, 1918년에 27골, 그나마 이제 제일 이거랑 비슷했던 게 1980년에 26골인데 어떻게 보면 다 좀 고대 기록들이죠. 사실 80년, 81년도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오래전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번 결승전이 얼마나 이렇게 좀 난타전 양상으로 치고 받는지 이제 이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너 선수 요거 기록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뭐 사실은 한 피리어드에서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4포인트를 올린 첫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찾아보니까 한 명 더 있어요. 뒤에 찾아보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올리다가 NHL 쪽에서 올리는 기록도 가끔씩 틀린 게 있습니다. 가끔씩 틀린 게 있어요. 거의 틀린 게 없지만 그래서 이제 뒤에 올릴 때는 그냥 이제 2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요거 일단 마너가 그만큼 잘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걸 들고 왔고요. 일단 이제 첫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장면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마너 선수의 이제 이 굉장한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레이크웨이 장면 실패한 이후에 골대 뒤쪽으로 네트 뒤쪽 온라인 뒤쪽으로 퍽이 나오는 거를 카리에 선수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카리에 선수가 결국은 이 퍽을 클리어를 하는데 요게 이제 클리어가 사실은 좀 깔끔하게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맥랩 선수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후속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캐롤라이나는 지금 여기 카리에도 이 달라들고 밀러도 이렇게 달라드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턴오버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은 이 슈팅 레인에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너 선수가 요 뒤쪽에서 이제 요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른쪽 레인을 좀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냥 네탑 쪽으로 그냥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랩 선수가 이제 좋은 패스를 꼽아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 장면에서 그죠? 1대1 같은 느낌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 장면일 겁니다. 이게 슬랩샷 골 장면. 이제 요 장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그건 아니죠. 2-3 같은 느낌으로 과정에서의 지금 보시면은 위쪽으로 니키신 쪽으로 로우아이 플레이를 올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너 선수는 요렇게 동선을 돌아가지고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선수가 이제 요쪽에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물론 이제 니키신의 실수가 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슈팅을 그냥 딱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살짝 허치면서 여기 이제 바르바쇼프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 딱 캐치하자마자 바로 이제 마너가 뛰어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번 슛 블로킹이 된 이후에 이런 그 역습이 굉장히 빠른 팀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마너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방 실수 나오고 이제 우리 공격수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이제 그냥 앞쪽으로 뽑아주면서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고스티스비어 화살표를 쳐놨죠. 근데 요거는 사실 고스티스비어가 극단적으로 막 못했다 이렇다기보다는요, 살짝 이게 니키신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슈팅을 제대로 못 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턴오버가 나오는데, 고스티스비어는 이제 이 피리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지역을 잡았을 때 선수 교체라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스티스비어가 부랴부랴 달라 들어오지만은 좀 늦었고, 마너 선수가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랩샷 갖다 붙인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고스티스비어가 따라 붙으니까 마너 같은 경우에도 슛을 때렸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확률 높은 슈팅이냐 뭐 이런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골로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마너 선수가 굉장히 빠른 상황 판단이 돋보이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턴오버가 나왔을 때 수비수 2명이 이렇게 이제 슈팅 레인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반대 레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패스키를 하나 만들어 준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슈팅을 제대로 못 때려가지고 우리 공격수 쪽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역습이 나오고 각이 나오니까 바로 니키신 뒤쪽을 공략을 하면서 역습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그림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하키 센스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의 판단이 빨랐다라는 점도 솔직히 말씀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를 한 장면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너 선수가 3골 1어시스트를 올렸는데 역대 스탠리컵 결승전 최단 기간 헤트트릭, 최단 시간 헤트트릭, 헤트트릭으로 가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제일 짧았고요. 그리고 단일 피리어드 4포인트를 달성한 이제 요런 그림, 요게 2개의 기록도 진귀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추럴 헤트트릭이었죠. 이제 그것까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NHL 결승전 최단 기간 헤트트릭은 지금 마너 선수가 6분 10초 만에 헤트트릭을 했는데, 1957년 1차전에서 6분 21초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한 모리스 리샤르 선수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디르크 그레이엄 선수가 이제 1992년 4차전에서 9분 57초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요렇게 3명이 아마 이제 10분 안쪽으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그런 이제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마너 선수가 좀 진귀한 기록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단일 피리어드에서 단일 피리어드에서 4포인트 이상 달성자가 이렇게 2명입니다. 아까 이제 그게 잘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919년 3차전, 스탠리컵 결승 3차전 1피리어드에서 프랭크 포이스턴 선수가 3골 1어시스트, 똑같이 마너 선수랑 3골 1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100년 전 기록이죠. 100년 전 기록입니다. 이게 2019년이 아니라 1919년이에요. 1919년. 네. 100년 넘은 기록이고, 이 마너 선수가 2026년 3차전에서 2피리어드 3골 1어시스트였고, 이제 저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탠리컵이 NHL 우승자랑 이제 다른 리그 우승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겨루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처음으로 기록했다, 거기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탠리컵 결승 역사상 단일 피리어드에서 4포인트 이상 올린 선수가 이렇게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록 하나 더 세운 거는 베이거스 골든 라이츠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포인트 기록을 벌써 깼습니다.
예, 4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이제 원래는 24포인트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기록도 깼어요. 이제 올해 만화가 28포인트. 그리고 이제 23년 우승할 때 3인방이 그동안 베이거스 골든아이시 1등, 2등, 3등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클 26포인트, 마르샤소 25포인트, 그리고 이제 스톤 24포인트.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제 스미스 선수,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지금 이번 결승전에서 못 나오고 있지만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22포인트 올렸고 2018년 마르샤소 선수가 21포인트.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역사상 탑6라고 할 수 있는데 마너 선수가 이제 첫 해 오자마자 바로 이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포인트 플레이오프 단일 포인트 랭킹 1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롤라이나도 사실 3피리어드에 4골을 만들었는데 또 이거 여기도 참 이상한 기록을 많이 신기한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이상한 기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다 진귀한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결승 역대 최단 시간 3골입니다. 예, 이건 팀 기준으로 3골을 제일 빨리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만원은 개인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4골 차를 따라잡은 두 번째 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너도 어떻게 보면은 결승에서 단일 피리어드에서 4포인트 이상 올린 두 번째 선수였는데 2026년 캐롤라이나도 결승에서 4골 차를 따라잡은 두 번째 NHL 스탠리컵 결승 역사상 두 번째 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NHL 결승 역대 최단 시간 3골은 지금 39초 만에 3골을 넣었죠. 캐롤라이나가 3피리어드에. 근데 이제 1954년 몬트리올이 2차전에서 56초 만에 3골. 그리고 이제 1986년 몬트리올이 3차전에서 1분 8초 만에 3골을 넣었는데 그 기록보다도 지금 뭐 20초 가까이, 20초 가까이라고 해야 되죠. 20초 가까이 단축된 기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순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화력을 보였는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탠리컵 결승 역사상 4골을 따라잡은 팀이 1971년 스탠리컵 결승 1차전에서 뉴욕 레인저스가 1대5로 지고 있는 거를 5대5까지 따라잡았었어요. 보스턴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가 이제 2026년 3차전에서 0대4로 지고 있는데 4대4로 따라잡았었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재밌는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NHL 사실 역사가 길기,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별로 안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딱 합이 맞는 느낌의 기록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1972년 1차전에서도 이제 뉴욕 레인저스가 4골 차를 따라잡았는데 결국 보스턴한테 6대5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캐롤라이나도 0대4에서 4대4로 따라잡았는데 결국 이제 베이거스한테 졌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연장패다라는 점은 있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스탠리컵 결승전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정규 시즌에서는 승패, 연장패 이렇게 기록을 세우잖아요. 근데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들어오면 승이랑 패밖에 없기 때문에 연장패를 따로 그렇게 뭐 그걸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기고 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진규약 기록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3차전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베이거스가 이제 슈팅 숫자는 2개가 더 앞섭니다. 페이스오프는 이번 시리즈에서 캐롤라이나가 확실히 지금 베이거스를 상대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파워플레이도 두 팀 다 한 골씩 나왔고 히트 숫자는 베이거스가 20개, 24개가 더 많네요. 블로킹 숫자도 2배 이상 더 많았었고 기버웨이 숫자도 뭐 5개 정도 차이. 그리고 이제 테이크어웨이 숫자는 베이거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위에 이제 스코어를 보셨겠지만 1피리어드는 좀 조용해. 저는 1피리어드까지 봤을 때 이제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저득점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2피리어드부터는 전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2차 연장에서 결국 승부가 마무리가 됐네요. 지난 경기랑 똑같이 이제 슈팅 시도 살펴보시면은 전체 슈팅 시도는 역시나 캐롤라이나가 앞서고요. 78대 68. 그런데 이제 블로킹된 슈팅을 뺀 수치를 바라보시면은 베이거스가 3개 앞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효 슈팅까지도 5개를 앞섰기 때문에 점점 베이거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양적 운영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1차전, 2차전을 보신 분들은 이게 5대5입니다. 5대5.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슈팅 숫자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전, 2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캐롤라이나가 정말 압도적으로 뭐 양적인 운영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것까지도 많이 따라잡히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압도적 주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이전 거 복사에 붙여오다가 그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점점 따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다. 다음 경기도 솔직히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SAT, USAT 이런 부분에서도 점점 베이거스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피리어드인데 이게 컸죠. 결국 이제 이 피리어드 리드를 홀랑 내주면서 연장을 가기는 했지만 이 피리어드 경기는 정말 이제 웨이팀이 우승컵을 들 느낌으로 경기력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었거든요. 실제로 2골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골 득점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없어진 2골이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득점을 한 거는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기도 사실은 캐롤라이나가 쉬운 팀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6골 득점을 했다라는 그림을 살펴보시더라도 얼마나 베이거스가 이제 대단했다라고 보시는데 일단 중립 지역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파를 굉장히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에서도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첫 장면을 보시면 잠시만요. 시어도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은 선수들이 선수 교체를 들어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시어도어 선수가 이제 긴 패스를 내주는 과정에서 하우든 선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루 라인 쪽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톤 선수가 미들 레인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패스 딱 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오니까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러스 선수가 스톤 선수랑 이렇게 커버가 돼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요 선수는 이렇게 커버가 이 커버가 아니라 지금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어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스트레치 패스가 길게 뽑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미들 레인을 파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앨러스 선수가 사실 원래는 요 위치가 아니라 요 앞선에서 뛰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거스가 이런 운영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근데 이제 앨러스가 물론 이제 이거는 앨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 교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도 하나가 이유가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앨러스 선수가 하우든 쪽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워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는 대인 방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전 지역에서 대인 방어를 하신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항상 당연히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셔요. 그래서 이제 워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우드는 막는 거고요. 그러니까 앨러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스톤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스톤한테 연결이 돼서 이제 여기서 실점을 하게 됐었죠. 이제 이 실점을 하게 됐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옵사이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노골 선언이 됐고 두 번째 골 취소 장면에서도 보시면 헤인핀 선수가 이거는 사실 스털 선수가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대응하러 잘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드를 이제 이렇게 경유를 해가지고 보드에 맞춰가지고 뱅크 패스 같은 느낌으로 앞쪽으로 던져주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스톤 선수가 좀 커버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퍽 반대편 사이드에 있었던 바르바쇼프 선수가 이번에는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어주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달라붙고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대인 방어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비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아까 장면에서 안 됐었던 앨러스 선수의 포지셔닝 이런 부분도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일단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네트 뒤쪽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스톤 선수가 반대쪽 라인을 이렇게 타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퍽을 잡았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스트롱 사이드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쪽에 지금 아이클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바르바쇼프 같은 경우도 이쪽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톤이 요 라인을 안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살짝 뒤로 돌리면서 뭐 이제 앨러스가 더 내려온다라든가 그런 느낌도 됐는데 결국 이제 스톤이 이제 요쪽 이제 반대쪽 사이드 보드를 잡아버리니까 결국 이제 앞쪽으로 던져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키앤드레 밀러 선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키앤드레 밀러 선수가 여기서 이제 바르바쇼프 압박이 들어오는 거를 결국은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키앤드레 밀러의 단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3차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피지컬이 좋은데 피지컬 플레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바르바쇼프가 이렇게 압박을 들어와도 체킹을 한번 딱 받아주면서 예를 들면 앨러스한테 연결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뒤쪽으로 떨궈준다라든가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밀러는 그냥 앞으로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딪히고 한번 맞아주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과정이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걸 잘 안 하는 선수였어요. 레인저스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밀러 같은 경우에는 바르바쇼프 딱 들어왔을 때 압박 딱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스틱으로 툭 칠 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게 요거 이제 턴오버 만들면서 이제 스톤 선수가 지금 미들레인에서 사실 올라오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요렇게 동선을 타고 내려온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엘러스 선수를 봐주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엘러스보다 앞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동선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턴오버가 나오니까 그냥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스톤 선수가 퍽을 잡아가지고 슛을 때리고 1차적인 슈팅은 막아냈지만 바르바쇼프 선수가 또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골리랑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됐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사실은 요 이후 플레이에서 바르바쇼프가 요 뒤로 침투를 하는 요거를 밀러가 사실 이거를 비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안 됐죠. 리커버도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실수한 이후에 리커버 같은 부분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행히 이제 골리 접촉으로 골리 인터페런스 같은 느낌으로 골 취소가 됐지만 진짜 이제 뭐 허무하게 좀 득골을 내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의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완벽한 투원투 같은 느낌이라고 보긴 애매한데 어쨌든 뭐 투원투의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비 두 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커버를 하고 이 압박을 들어가는 선수들이 이제 이 원에 해당하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쪽 사이드를 커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좀 바라봤을 때는 원투투 같은 느낌으로 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방위적인 대인막 방어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대1 대응이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맥랩 선수가 이렇게 퍽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스탠코븐이 들어오니까 이게 뒤쪽으로 던져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에 서포트를 두게 되면서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대응을 하기 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결국은 맥랩 선수가 조금 더 끌고 들어온 뒤에 뒤쪽으로 시어드로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데 이미 이제 스탠코브는 맥랩한테 빨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시어도한테 연결된 다음에 시어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바이패스하는 패스를 던져주거든요. 사실 근데 이 상황에도 테일러 홀 선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어도 선수한테 마크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보다는 조금 더 안쪽 위치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 가까운 쪽 서포트 자체를 이렇게 더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인 방어를 더 가깝게 붙으면서 무의화 시켜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지금 보시면.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당연히 칼손을 맡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이제 먼 패스가 전개가 되게 됐고 물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키신이 조금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 장면도 이제 하우든이랑 니키신이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우든이 이제 굉장히 빠른 템포로 니키신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스트레치 패스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브레이크어웨이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느낌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인 방어를 쓰는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보드를 활용한 간접적인 패스 그리고 이제 수비 뒷선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기회 창출을 하는 느낌의 대인 방어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는 느낌의 중립 지역에서 쉽게 탈출하는 장면들이 이 피리어드에 진짜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연결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퍽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의 지역으로 집어넣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하우든 선수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더라도 결국 뭐 바르바쇼프 같은 경우에도 패스가 딱 들어왔을 때 뒤쪽으로 던져가지고 결국 골라인 쪽에서 경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이제 좀 상황을 만든다라든가 그런 그림이 됐었는데 결국은 해당 과정에서 캐롤라이나 진영으로 퍽이 들어갔을 때 이후 처리 과정 그러니까 보드 쪽에서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됐든 아니면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우리가 전방 압박 상황을 만드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됐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퍽 처리 실패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밀러 선수의 그런 좀 안일한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손쉽게 또 실점을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도 살짝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클 선수가 이제 요쪽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이아몬드 형성을 띠고 있지만은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투투박스의 기본적인 대형을 띈다. 이제 그 기본적인 멘탈리티는
제일 덜 위협적인 옵션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느낌으로는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냐고 하면은 조던 스털이 아이크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비가 스톤을 마크를 하고 챗필드가 헤르트를 마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클이 이제 요쪽으로 던져주는 그림이 되면 마티너기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챗필드 선수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일단 벌써부터. 물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도로 페이퍼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캐롤라이나가 추구하는 페널티 킬링의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 그 플레이의 패턴을 봤을 때는 여기서 챗필드 선수가 사실 헤르트 선수 쪽으로 조금 더 붙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붙어도 도로페이프 쪽으로 나가는 패스를 통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조던 스터리 일단 아이클 선수한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기 때문에 그 패스를 빼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클 선수는 일단 골라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골라인 앞쪽에 스톤은 역시나 슬레이빌이 맡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이클이 일단은 그죠. 아이클이 내려가긴 했으면 스털 선수 지금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헤르트 선수가 살짝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톤 선수랑 이제 좀 일자작 같은 느낌이 되는 느낌으로 살짝 이제 내려오는 조금 더 로우 슬로 쪽으로 내려온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챗필드가 바로 여기에 붙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챗필드가 결국은 이제 도로페이프를 너무 경계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어중간한 포지션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헤르틀 선수 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커버를 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플레이는 조금 챗필드의 문제도 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베이거스 선수들이 좀 골라인 아래쪽으로 약간 이제 좀 밀집해서 서 있는 좀 오버로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게 사실 냉정한 말씀은 오버로드를 이런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느낌이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커버리지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역시나 이제 투투박스를 쓰는데 뭐 베이거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일 덜 위협적인 옵션을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챗필드 선수가 약간 판단을 잘못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네트 쪽에 그러니까 로우 슬롯 쪽에 두 명이 가세하는 과정에서 어떤 옵션을 제외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조금은 헤맸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필드가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조던 스털이 사실 이걸 커버를 해도 괜찮습니다. 예, 조던 스털이 커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이게 제일 덜 위협적인 옵션이 되는 선수를 버리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사실 조던 스털이 이렇게 헤르트를 커버를 하러 내려와도 아이클이 어쨌든 뽑아 올릴 수 있는 쪽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 하이로 올려주든 아니면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든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롤라이나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챗필드가 짜르르 내려와야 될 게 맞는 상황은 맞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던 스털이라도 이제 대인 방어 같은 느낌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아이클을 그동안 커버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클이 결국 이제 골라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순간적으로 어떤 옵션이 제일 덜 위협적인 옵션인지 판단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캐롤라이나가 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3피리드에 4골 만들어서 연장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긴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손쉬운 플레이로 득점을 하는 창출을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그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그냥 이제 말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골라인 경합 이후에 그죠? 퍽이 이제 이 베이거스 골든라이트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골라인 경합에서 이긴 다음에 네트 앞쪽으로 패스 뿌린 거 그냥 그대로 득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라인에서 이건 이제 아오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주긴 했지만 어쨌든 코너 쪽 골라인 쪽에서 백핸드 패스를 바로 이제 반대쪽 백도어 플레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또 손쉽게 만회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페이스 오프 이후에 하프보드 쪽에서 그냥 스크린 달고 슈팅 때렸는데 그게 들어갔잖아요. 네 번째 골은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이런 그림들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 쉽게 만회를 하는 굉장히 이제 좀 손쉽게 39초간의 골을 넣은 거를 이 세 골인데 굉장히 손쉽게 골을 넣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뭐 예쁘고 기가 막히게 정말 뭐 패싱 플레이 이런 걸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오프 때 필요한 이런 단순한 느낌에서의 골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를 좀 끌고 갈 수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승리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의 경기력이 살아난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변수가 생긴 게 다음 경기 주전 골리. 이거 지금 NHL 메인에도 지금 기사가 걸려 있는데 다음 경기 주전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경기에서 보시면은 결국 안드레센 선수가 12세이브 사실점으로 좀 안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근데 브랜던 버시 선수는 결국 이제 3피리어드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연장 1차 연장, 2차 연장까지 경기력이 18세이브 1실점이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면은 다음 경기 주전은 누가 써야 되나. 사실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규 시즌 경기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버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버시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맞지만 지난 라운드까지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경기를 한 경기도 출장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랑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경기를 주전으로 나와서 경기력을 좋은 그것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게다가 이제 한 경기 더 지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중압감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내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신인 골리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은 사실상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시즌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버시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버시를 냈는데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진짜 좀 안 좋게 그냥 좀 무너져서 패배를 하는 그림. 좀 크게 무너져서 만약에 경기를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리즈 스코어가 1대3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진짜 돌리려고 해도 돌리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후폭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버시 선수가 올 시즌 사실 승리 숫자 이런 것들은 좀 많았고 평균 실점은 괜찮았는데 세이브 성공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리그에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좀 떨어졌다가 12월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1월부터는 그냥 쭉 89점대 이하가 찍혔단 말입니다. 평균 따지면 한 88점대쯤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 경기를 진짜 내주게 되면은 정말 3연승을 해야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데르센을 정말 무너졌지만 한 번 더 믿고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때 쭉 썼었던 걸리니까 그렇게 가게 될지 아니면은 버시 선수를 과감하게 이제 4차전에서 한번 기용을 해보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 4차전은 예정이 돼 있고 4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멘터리 또 준비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이제 경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차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왜냐면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이제 5차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차전 끝나고 난 다음 날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리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스탠리컵 결승전 커버리지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4차전 또 결과도 나중에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